이제 민주당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이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선 후퇴를 여러 번 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 구성을 압박하고 있는 건데요, 위원장님. 사실상 내년 총선에 공천권을 내려놓으라는 뜻으로 봐야겠죠?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냥 이낙연 대표뿐만 아니라 그 사퇴를 요구하시는 분은 저는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못마땅해 할 수도 있고 리스크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100% 최고의 그 어떤 환경은 아니라는데 저도 동의는 하지만 네. 이거 그럼 만약에 역으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퇴했다. 그러면 계속 이야기하면 그럼 대안 그러면 누가 어떤 분이 뭐 비대위로 할 것인가에 대한 혼란이 더 오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보십시오. 그 당원이 100%로 뽑은 김기현 당대표도 SNS에서 글 남기고 사라지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막 혁신이 되고 막 국민이 감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저렇게 훌륭하신 분 또 갑자기 법무부 장관에서 맹종은 아니지만 대통령이든 누구든 의중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에서 비대위원장 한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건 혁신이 아닌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도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불안함이나 네. 어떤 총선 승리를 위한 나머지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문제 제기나 그런 비판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사퇴한다고 해서 하면요. 우리 당원들도 혼란스럽고 또 이 주제로 한 2, 3주 계속 그 논의하잖아요. 그러면 총선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독이 된다. 그래서 저는 사퇴가 아니고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울 것인지에 답을 가져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답을 내놓을 의무는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예, 이낙연 전 대표의 요구에 이재명 대표는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이낙연 전 대표가 대표님 사퇴를 언급했는데 그 부분은 혹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민주정당에서 정당 구성원들이 자기 의견을 내는 거야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생각은 다양한 것이 정당의 본질입니다. 네, 소정민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가 즉답을 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이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일부에서는 비례로 가서 전국의 선거를 다 지원 유세 단리된다 이런 데 주장도 있고요. 다양한 주장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조인으로서 재판하고 이제 선거는 별개입니다. 이 말은 이제 선거 기간 중에도 재판은 진행됩니다. 이 말은 이재명 대표 재판이 일주일에 3번 되는 거예요. 1일부터. 자, 그러면 그 재판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판은 정인들이 있죠. 정인 신문은 그 전날 타겟 피고인하고 변호인이 상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이때 이재명 대표가 어디에 지원 유세 갑니까? 매일 재판하러 가고 변호사 만나고 재판 준비해야 되는데 무슨 이게 전국 지원 유세를 합니까? 저는 보수 진영에서요. 가장 지금 무서워하는 게 뭐 김부겸 비대위 또는 이제 이탄이 더 젊은 비대위. 그러면 이제 한동훈 장관하고 각이 서죠. 오히려 이나 땡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계속 놓으면 땡큐다. 이런 여론이 보수층에서는 지배적 견해인데 저는 뭐 제가 민주당 극자할 건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가 재판, 법조인으로서 본다면 저는 선거 유세는 불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현재 야권에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이재명 현 대표의 만남이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먼저 이낙연 전 대표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이 획기적인 변화의 의지를 보인다면 대화의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 획기적인 변화가 아니고 사실상 현 체제를 유지하려 한다든가 그것은 별반 의미가 없을 것이다. 네, 지금 이 획기적인 변화의 의지를 보인다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는 이 대화에 응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인데 어떻습니까? 사실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뭐 연말까지도 시한이 많다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하루 이틀 안에도 많은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의 경험으로 봐오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가 28일에 정세균 전 총리와의 회동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회동을 통해서 아마 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고 정세균 전 총리가 또 어떤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동까지 본 후에 아마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대표의 어떤 이 만남을 향한 그런 노력의 가능성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한 차례 두 분이 만나신 바도 있고 앞으로도 못 만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만날 수 있는 가능성 열려 있고 당 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만나야 한다.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두 분 다 뭔가 이 민주당 내에서의 당원들에 대한 책임감을 생각해서라도 만나는 모습을 당원들께 그리고 국민들께 보여주실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사실상 만남 자체에 좀 조건을 거는 듯한 그런 이제 말씀을 주시고는 계시지만 결국에는 그 조건마저도 무색하게 두 분이 만나는 장면을 당원들께 곧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당내 구성원들은 분명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대통령 신년 인사회 참석 의사를 밝히면서 당분간은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인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서재현 네. 위원장님,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에 이어서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날 예정이잖아요. 뭐 어떤 이야기가 좀 올 거로 보이세요? 그 이제 내년 총선 승리를 넘어서 정말 대한민국이 힘들지 않습니까? 민생이 정말 힘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행동해야 된다. 그런 이런 절박함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낙연 어떤 전 대표뿐만 아니라 뭐 삼총리라고 하시잖아요. 저 훌륭한 부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형 비대위가 아니고 통합형 선대위. 즉 뭐 말씀드리자면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 나머지 50%를 못 한다면 저 세 분이 해낼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서울에는 뭐 이제 이낙연 총리가 이제 선대위 위원장을 맡고 네. 그리고 뭐 전라도 쪽은 이제 정세균 위원장 그리고 대구 경북 쪽은 이제 우리 김부겸 전 총리 이렇게 만나서 역할을 배분하는 것들이 논의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재명 사당화, 이재명 대표를 위한 선거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위한 선거 그리고 민주당을 위한 선거이기 때문에 물론 저런 분들도 만나야 되고 또 당원분들도 다 만나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그런 부족함을 채워나가고 이렇게 화합하고 단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 리더십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은 뭐 선거를 끝나더라도 계속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김부겸 전 총리는 이 대표에게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나서 대화하라고 이야기했었죠. 먼저 듣고 오시죠. 물밑대화를 하시라. 이 전 총리께서 막 탈당을 예고하시고 이러면 상당히 지금 무슨 당으로서 어려운 국면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돌파를 않게 돌파를 해야죠. 네, 지금 이 대표를 만난 다음 날 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났다고 하는데 네. 원래 김부겸 전 총리 이 사퇴하면서 원래 정계 은퇴를 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왔었는데 네. 지금 다시 존재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총선을 계기로 해서 정치적 공간이 좀 열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이재명 대표 체제가 견고해 보이지만 앞으로 공천심사위원회가 꾸려지고 현역 의원들이 탈락하는 이 민주당 공천이 현실화됐을 때도 과연 이재명 대표 체제가 유지가 될 거냐. 그리고 총선에서 만약 민주당이 지금처럼 과반을 훌쩍 넘는 거대 1당이 아닌 과반 밑으로 떨어지고 심지어 원내 2당으로 추락을 한다면 그때까지도 이재명 대표 체제가 건재할 것이냐. 그리고 총선이 4월 10일 치러지고 5월 28일 날 임기가 맞춰지는데 그 사이에 만약 체포동의안이 다시 온다면 낙천하거나 낙선한 민주당 의원들이 과연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이 부결표를 던질 것이냐.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공천, 총선 결과,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해서 새로운 어떤 지도체제가 필요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김부겸 전 총리가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관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 후보자 검증 부적격 판정에 이의 신청을 한 인사들에 대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요.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 북한의 수령 시스템을 닮은 공천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든 성과는 수령에게, 모든 강화는 정적에게. 이재명을 위한 자기 편 아니면은 비명이라고 몰고 그걸로도 안 되면 해당 행위자로 몰고 누가 봐도 경쟁자를 원천 제거하기 위한 꼼수죠. 네, 경쟁자 원천 제거 작업을 위한 꼼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향후에 이낙연 전 대표가 만드는 그 신당에 합류할 분위기가 만들어질까요? 좀 어떻게 보이세요? 그렇죠. 저는 최성 이분이 옛날에 대선 주자였거든요. 네. 근데 당정 협의를 소홀했다. 이게 무슨 사유인지를
납득이 안 되고요. 또 이게 시흥의 김윤식 이분도 이게 조정식 그 총장 지역관입니까? 네. 결국 친명이면 웬만하면 이게 너그럽게 다 통과되고 반명은 아주 엄격하게 심사해서 컷오프 시켜버리는 이런 게 저는 잘못된 고무줄 잣대의 공천이다 이래 봅니다.